자, 계속해서 돈이 보이는 뉴스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엠비엔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장 특징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시죠. 일단 그 지수 측면은 그 숨고르기 장세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었고요. 네.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의 그 매수가 거래소 쪽의 강도가 굉장히 세졌어요. 그래서 한 3천억 정도의 그 매수가 들어왔던 이런 모습인데 이번 주에 이제 가장 강하게 좀 매수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물론 이제 어제 시장의 그 흐름을 볼 때는 그 신정부의 그 정책주들이 있잖아요.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는 어떤 섹터나 종목군에 많이 좀 치중된 흐름을 좀 보였고요. 마지막으로 그 삼성전자가 그 지수 버팀목 역할, 그 리베로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투자 심리를 좀 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이 컸다라고 어제 장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특징 섹터도 봐야죠. 네네. 예. 예, 일단 자동차 요새 좀 안 좋습니다. 그 저번에 말씀하신 그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네. 그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서 그 낙폭이건데 어제 이제 현대차, 기아차의 그 하락폭이 좀 있었지만 또 현대오토에버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낙폭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향후의 그 어떤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가, 단기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. 건설이 어저께 그 270만 원 건설의 그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약간 그동안은 이제 그 주가가 사우디발 그 호재 그 네옴시티 부분이 좀 선반영된 게 아니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반면에 이제 경기 관련주라고 보시는 철강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뭐 은행, 증권주는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중소형 섹터가 어제 아주 강하게 좀 탄력을 좀 주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원자력 부분이 그 최근에 그 정부 정책에서 계속적인 시리즈의 정책 그 입안을 내놓는 부분인데 어제는 이제 수주 대상국의 맞춤형 원전 수출이라는 이런 그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요. 특히 뭐 크지는 않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, 한전 기술 뭐 이런 부분에 그 반등이 있었고요. 중소형증은 BMT 같은 건 6% 정도 탄력이 좀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. 또 풍력이 요새 최근에 좀 부각된 글로벌 쪽에서 이제 투자가 좀 그 증가가 된다. 그래서 그 역시 그 상강 MNT 아주 강력하게 시장에 큰 탄력이 좀 줬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CS 윈드라든가 그 상승이 있었고요.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탄력이 좀 줬던 부분인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와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이 돋보였고요. 항공우주 이런 부분의 그 주가도 괜찮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LNG선의 그 중소형주들이 어저께 탄력을 줬는데 상당히 이것은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. 조선에서 LNG를 그렇게 수출했는데 도리어 조선제 대형주는 좀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의 하이로코리아, 성강밴드 이런 종목군들이 그 탄력이 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약간은 그 중소형주 쪽에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부분이가 아닌가 보고 또 현재 그 서울시에 한 15조 원 정도의 정부의 그 지원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 들어간 게 약간은 이제 최근 정부 정책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걸 보여준 어제 그 특징주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자,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활발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뭔가 주도주가 확실하거나 그러면 또 그러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작은 어떤 뉴스에도 반응을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태조 이방원 장세라고 하지만 그 어떤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또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장중 변동성도 큰 게 저도 하루 종일 거의 이제 MTS를 보는데 오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오후까지 계속 그 상승의 에너지를 이어간다라고 보장이 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? 어떻게 투자를 보통 하세요? 요새 장을 보니까요. 네. 그 가장 그 시장을 움직이는 게 외국인이에요.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은 그 중소형주를 매수할 때 보면 같은 그 동종 섹터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 그러잖아요. 근데 결국 보니까 외국인 탑픽주를 좀 매수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. 탑픽주시. 최근에 보면 LCL이라든가 상강 MNT라든가 하이로코리아 이런 부분을 볼 때 업종 내에서 어떤 그 시장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. 이런 쪽에 그 어떤 그 타켓이 되면서 좀 더 주가를 좀 끌고 가는 이런 형태니까 업종 내에서도 종목의 어떤 탑픽, 그 해자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
자기만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 그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. 네, 자 그렇다면 오늘 뉴스를 통해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죠. 오늘 첫 번째 주목하는 소식은 뭡니까? 예, 좀 눈에 그 들어온 뉴스는 바로 SMR입니다. 네. 바로 소형 그 모듈 원전인데 지금 이제 그 SMR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빌 게이츠입니다.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부각되는데 여기 이제 국내 그 이제 컨퍼런스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그 부각이 되는데 부산 쪽에서 SMR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열더라고요. 그게 이제 9월 4일 다음 달이죠. 9월 4일 날 9월 7일 중에 그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소형 원전에 대해서 어떤 그 이런 거 시연회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그 딱 그 환경이 맞았다는 게 여기 뉴스 보면 그 SMR 쪽에 빌 게이츠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SMR에 빌 게이츠가 부각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 투자한 그 만든 회사가 테라파워라고 있거든요. 근데 이쪽이 이제 그 SMR을 하죠. 그러니까 SMR을 갖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빌 게이츠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SK 그룹이 여기다 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금은 SMR이 많이 떠오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SK 그룹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과거에 대형 원자로 해서 이제 소형 원자로 쪽에 상당한 이런 그 어떤 메리트가 좀 크게 좀 부각되고 정부로서도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집중적인 정책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뉴스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대형에서 이제 소형으로 넘어간다는 뉴스 얘기고 결국은 이것이 향후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 소형 원자로가 게임 체인저로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대표 주식은 뭡니까? 일단은 뭐 그 한전 쪽이 그 상당히 그 가장 그 많이 연관돼 있다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한전 기술이라고 보시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합 설계 쪽에서 상당히 좀 뛰어났더라고요. 그 부분하고 KPS는 이제 전력 설비의 어떤 정비를 하는 쪽이 좀 뛰어난 이런 모습이고요.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SMR 쪽은 대표 기업으로 좀 그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. 거기에 이제 뭐 그 장비 그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에너토크가 있고요. 뭐 일진파워도 이제 소형 원자로 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.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판을 좀 까느냐 볼 때 이제 전반적으로 요번에 그 이집트 엘다바 쪽에서 원자 부분에 이제 계약 부분이 요번 말일날 그 수주가 유력하다는 이런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원자력에 최근에 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주 정책을 했는데 이것이 터지게 된다고 하나의 그 트리거를 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 아까 이제 빌 게이츠 부분을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SMR 쪽에 소형 원자로 쪽에서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 중이다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이제 SMR은 좀 부각되는 게 이제 건설 기간이 짧잖아요.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설 기간이 짧은 부분이 그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기서 가장 이제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 차트를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떴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 볼 때는 이제 그동안 고점에서 이렇게 그 원전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이제 이런 그 이집트에서 계약을 하게 됐을 때의 파급 효과는 좀 크다. 그 실질적인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월봉을 한번 보세요. 두산 그 에너빌리티 그 과거 행적을 보면 과거에도 한 14만 원대까지 그 반등이 컸었거든요. 그리고 주가가 실은 많이 월봉에서 빠졌던 이런 모습이고 이제 그 뭐 20개월이든가 60개월 이런 이평들이 수렴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추세 패턴을 볼 때 여기서 현재 그 하락 패턴에서 상승 패턴의 그 계단식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.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볼 때는 약간 이격이 좀 벌어졌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추격 매수보다는 이렇게 그 항상 얘기하는 그 밴드를 넓혀서 접근하는 게 필요했고요. 매매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매수가는 21,400원대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4,000원대고요. 손절 라인은 19,9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자 두산 에너빌리티. 근데 이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가격대에 매물이 가장 두꺼워요. 24,150원.
이 부분에 소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다는 그렇죠. 얘기인데, 네. 그래서 지난번부터 딱 이 부분에 걸려서 주가가 못 오르고 거기서 걸렸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. 저도 그 차트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거기서 고민했어요. 근데 고민하셨군요. 예, 최근 이제 그 주가들을 이렇게 보면 상강 이벤트나 이런 종목들이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요, 5일선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렸던 이유가 현재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, 네. 과거에 월봉 매봉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제 단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변동성은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밴드를 좀 넓혀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툭툭 그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고, 만일에 요번 그 월말 전후로 해서 그 엘다바에서 계약이 됐다. 네. 그러면 아마 그때는 약간은 이제 좀 이제 그 추격 매수보다는 하여튼 탄력적인 매매를 좀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 좀 있는 것 같은데, 네. 최근에 원자력 발전 관련 정부의 정책주로 네. 좀 부각이 되면서 대표주다라는 소개 해주셨습니다. 자,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? 어떤 소식에 주목하고 계십니까? 또 K원전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계약이 가까워졌다는 게 저희 팩트입니다. 네. 그래서 현재 그 K원전은 경쟁력인데 뭐 정부에서 60조 원 이제 매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할까 저도 이제 그 궁금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그 최근에 그 한수원의 그 역할을 이렇게 보니까 4월달에 한다다가 못했어요.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 뉴스를 보면은 바로 이제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 보는데 제가 보니까 본 계약에 이제 요번 그 말일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한순에서 강조를 했어요. 뉴스를 보면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정말 현재 요번에 계약 가능성이 높다. 그 이제 안 됐던 이유가 이제 그 주관사가 러시아였어요. 그래서 러시아 쪽은 이제 원전 계속 정부 그 미국에서 금융 제재하고 그랬잖아요. 근데 요번에 대테러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, 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월말에 계약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본다.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제 되면은 물꼬를 튼다고 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K 원자력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네. 경쟁력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는데, 그러면 이제 60조 원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것도 한 그 3조 이상 되거든요. 그래서 뭐 60조 원의 어떤 발돋움을 할 수 있겠고, 지금 보면 폴란드라든가 체코 쪽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컷대가를 좀 하고 있어요. 아마 폴란드가 제일 크다 보는데 약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하나의 이제 그 전체적인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매출이 난다는 건 수주를 한다는 건 매출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생태계가 변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시간상 이제 종목들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 또 두산에너비 또 들어갑니다. 유럽 쪽에서 표준 안정에 그 현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요. BHI 최근 좀 약간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한전 그 포스코 설비 쪽에 많이 관여했던 부분이고요. 에너토코도 있고요. 또 뭐 한전 그룹에서 그 한전 기술 뭐 이런 부분은 빠질 수가 없겠죠.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전력 장비를 갖다가 정비를 하는 기업, 그게 한전 KPS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, 거기서 이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바로 한전 KPS입니다. 물론 이제 한전 KPS는 이제 한전에서 다 100%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전력 설비 정비 그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, 제가 이제 이 기업이 그 매출을 어디서 좀 얻을 수 있느냐 볼 때 저는 원자력 가동입니다. 이 어떤 그 설비를 바로 이제 신축하는 것보다는 쉬었던 원자력이 가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비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신할 을 원전이 그 1호기가 이제 가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비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과 연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. 또 앞으로 시리즈로 이제 2호기도 이제 지금 현재 검수 상태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곧 그 오픈해서 할 예정이고요. 뭐 3, 4호기는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.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은 발전 설비 부분의 정비 업종에 한국 그 한전 KPS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을 조금 하고 있고요. 어제 좀 약간 더 좋은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.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갖다 수주했다는 얘기를 한전이 했어요. 그래서 한전이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아람코라가 이제 발주한 건데요. 그래서 이런 그 천연가스전의 그 열병합 발전소를 갖다가 현재 한전에서 하게 됐다면 당연히 이제 한전 KPS도 여기에 카테고리가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그 사우디 쪽에서 그 이런 사업 그 추진하고 있는 건데, 이런 열병합 건설 사업에 그 현재
그 추진 부분은 이번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. 수주 규모가 약 6억 달러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원자로 가는 하나의 이렇게 단계적인 어떤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또한 한전 KPS의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일단 매매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. 이 종목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게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은 이제 이 종목을 주목을 하다가 또 여기서 이제 5일선을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매수가는 42,000원, 목표가는 47,000원 하고요. 손절 라인은 39,9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한전 그룹주들 얘기할 때마다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렇죠. 없어요. 1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네. 2분기에도 심지어 이익이 한 20%? 예, 한 14조 정도구나 상반기에 줄었는데 네. 예상치를 또 밑돌았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물론 정책주로 대표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원전 그렇죠. 관련 수주도 많이 받고 네, 있고 네. 정부에서 원전 정책을 밀어주는 것도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실적이 또 이렇게 불안한 장세에선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늘 좀 찝찝한 그 구석이 중요한 있는 지적을 하셨습니다. 예, 저도 그런 기업이에요. 한전을 보면은 이거 실적부터 민생주다. 이거는 예. 뭐 아무리 그 수익을 내더라도 이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거기서 전기값을 깎아버리니까 가격전이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국전력이 최근에 이런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한전 기술을 요번에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 그랬잖아요. 그만큼 이제 한전 쪽에서는 이런 고육지책 그러니까 이제 장사는 잘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건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래서 민생주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자회사들은 대개 보면은 물론 이제 발전 설비나 이런 부분이지만 모회사는 실적은 안 좋지만 자회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. 예를 들자면 아까 한전 KPS 하면은 이런 정비 또 한전 기술하면 이제 설계 쪽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원전 처음 수출할 때 네. 사우디에서 이제 1, 2호기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. 이번에 이제 상업 시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모기업은 안 좋은데 자기업은 자식들은 좀 똑똑하다. 뭐 이렇게 우리가 저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. 네, 좋습니다. 매니저님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성공습관 투데이에서 네. 많은 분들이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에 주목을 하셨어요. 네, 네. 장세가 좀 불안해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네. 원자력 관련 테마가 이제 갈 때가 아니냐. 태조 이 방은 많이 올랐으니까. 그렇죠. 그랬더니 네.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. 저희가 내 발목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건 매도 신호다. 원자력 맞습니다. 얘기 나오는 거 예. 보니까 이제 팔 때 아니냐. 네. 제가 이제 예.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 고민을 했어요. 왜냐면 요새 빠른 순환매잖아요, 특징이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책주도 이제 카더라라는 부분이 있어요. 정부가 하겠다 하면은 어저께 같이 오늘도 보면 저출산 관련주가 이제 가방컴에 상한가가 팍 들어갔잖아요. 근데 이 상한가들이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그 실적이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. 15조를 지원하든 어쨌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매출이라고 봅니다. 정책 지원도 이제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잘 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한수원에서 월말에 이집트와 이런 계약을 했을 경우 이게 매출로 수주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수주는 결국은 매출 플러스 순익 부분이다.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네. 생태계가 나온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예, 자, 새로운 생태계에 주목하자. 네.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님, 혹시 오늘도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? 오늘은 좀 쉬고요. 쉬시고요. 다음 주 좀 월요일 날 좀 집중적으로 4시에 예.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